적중하신 토토방방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저희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어범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가족방 입장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9일 해외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약스 대 포르투나 시타르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약스는 이번 시즌 다소 주춤한 출발을 보이며 현재 1승 1패로 리그 15위에 머물러 있다. 아약스는 전통적으로 네덜란드 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팀 중 하나로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하지만 이번 시즌 초반에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번 시즌 새롭게 영입된 선수들이 팀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하고 있어 조직력에서 약점을 보인다. 또한 공격에서의 마무리 부족과 수비 불안이 초반 경기에서 드러났다. 아약스는 홈에서 공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아약스는 전통적으로 빠른 패스 플레이와 측면 돌파를 통해 상대 수비를 흔드는 스타일로 경기를 풀어간다. 다만 이번 시즌 초반 공격진의 부진과 수비 불안이 노출된 만큼 포르투나의 탄탄한 수비를 상대로 많은 득점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홈에서의 경기력을 감안할 때 득점 기회를 여러 번 만들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포르투나 시타르트는 2승 2패를 기록하며 리그 7위에 올라 있다. 포르투나는 공격적인 플레이보다는 수비 안정성에 중점을 두는 팀으로 이번 시즌에도 탄탄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승점을 꾸준히 쌓고 있다. 다만 공격에서의 창의성이 부족해 득점 기회를 많이 만들지 못하는 점이 약점이다. 이번 경기는 수비적으로 나서면서 역습을 통해 득점을 노릴 가능성이 크다. 포르투나는 강팀을 상대로도 수비에 중점을 두고 빠른 전환을 통해 상대의 수비 뒷공간을 공략하는 경향이 있다. 이번 경기에서도 아약스의 공격을 견디며 기회를 노릴 것이다. 그러나 공격에서의 마무리 능력이 다소 부족해 득점 기회를 확실히 살릴 수 있을지가 변수다. 두 팀의 전력 차이와 아약스의 홈 경기력 그리고 이번 시즌 경기력을 고려했을 때 아약스가 홈에서 우세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 매치업이다. 다만 포르투나 시타르트의 수비적인 경기 운영을 감안할 때 아약스가 일방적인 경기 내용을 보여주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약스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코번트리 대 토트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코벤트리 시티는 현재 챔피언십에서 14위를 기록 중이며 이번 시즌 초반 1승 2무 2패로 중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코벤트리는 이번 시즌 공수 양면에서 큰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지만 중원에서의 압박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경기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공격에서의 창의성이 부족해 득점력이 떨어지며 경기당 평균 득점이 낮은 편이다. 특히 공격수들의 결정력이 다소 아쉬운 상황이다. 이어서 토트넘 호스퍼는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13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4경기에서 1승 1무 2패를 기록하고 있다. 시즌 초반부터 빠른 템포의 공격 축구를 구사하며 공격진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앙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끄는 토트넘은 지난 시즌과 달리 더욱 공격적인 스타일을 선보이고 있으며 제임스 매디슨과 히샬리송 등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다. 다만 수비적으로는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실점을 허용하는 경향이 있다. 토트넘은 이번 경기에서도 공격적인 전술을 구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두 팀의 전력 차이와 홈과 원정 성적을 고려했을 때 토트넘 호스퍼가 경기를 지배하며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코벤트리는 홈에서 수비적으로 나서겠지만 토트넘의 공격을 막아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매치업이다. 토트넘 승리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받아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 속 가족방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누르신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가족방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클립 브리에 대 도르트문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클럽 브리에는 이번 시즌 벨기에 프로리그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브리에는 탄탄한 수비를 바탕으로 한 조직적인 축구를 구사하며 빠른 역습과 세트피스에서의 강점이 돋보인다. 팀의 주축 선수들인 노아랑과 안드레아스 스코프 올센 등이 공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홈 경기에서 안정적인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어서 도르트문트는 이번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에서도 여전히 상위권을 유지하며 공격진에서 꾸준한 득점력을 자랑하고 있다. 도르트문트는 전방에서의 압박과 빠른 공격 전개를 통해 상대 수비를 공략하고 있다. 도르트문트는 공격력에서는 강점을 보이지만 수비에서 가끔씩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약점이다. 또한 원정에서도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도르트문트는 빠른 템포의 공격 축구를 구사하며
원정 경기에서도 자신들의 전술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다만 수비에서 가끔씩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원정 경기에서는 실점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도르트문트가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 플레이를 통해 불리해의 수비를 흔들려 할 것이다. 특히 측면에서의 빠른 돌파와 크로스를 통해 상대 수비를 공략할 가능성이 크며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위협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양 팀의 전력을 고려했을 때 보루시아 도르트문트가 우세할 가능성이 높다. 클럽 브리에는 홈에서 강력한 저항을 펼치겠지만 도르트문트의 공격력을 막아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르트문트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브라이턴 대 울버햄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브라이턴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매우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6위를 기록하며 4경기에서 2승 2무를 기록 중이며 특히 공격력이 돋보인다. 로베르토 데 제르비 감독의 지도 아래 브라이턴은 전술적으로도 매우 탄탄한 팀으로 성장했으며 공수의 밸런스가 잘 맞아 떨어지고 있다. 공격에서는 카오루 미토마와 에반 퍼거슨, 솔리 마치 등이 주도하며 창의적인 플레이로 많은 득점을 기록하고 있다. 브라이턴은 홈에서의 경기력도 매우 안정적이며 빠르고 역동적인 공격 축구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능력이 탁월한 모습이다. 이어서 울버햄턴은 이번 시즌 초반 프리미어리그에서 다소 부진한 출발을 보이고 있다. 현재 18위로 강등권에 머물러 있으며 4경기에서 1무 3패를 기록하고 있다. 공격력에서 큰 문제를 겪고 있으며 경기당 평균 득점이 낮다. 또한 수비에서도 집중력 부족으로 많은 실점을 허용하고 있다. 게리 오닐 감독은 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지만 전반적인 경기력이 아직 안정되지 않았다. 울버햄턴은 원정 경기에서 특히 더 약한 모습을 보이며 브라이턴과의 이번 맞대결에서도 수비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시즌 울버햄턴의 수비력과 조직력이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브라이턴의 공격을 견디기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울버햄턴은 역습과 세트피스 상황에서 득점을 노리겠지만 브라이턴의 압박을 이겨내기 쉽지 않을 것이다. 브라이턴이 홈에서 경기 주도권을 잡고 울버햄턴의 수비를 공략하며 다득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이턴 승리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 받아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 속 가족방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누르신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가족방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맨체스터 시티 대 인터밀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맨시티는 이번 시즌에도 프리미어리그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공격진에서는 엘링 홀란드가 여전히 폭발적인 득점력을 자랑하고 있으며 케빈 더 브라위너와 같은 중원의 창조적인 선수들이 팀의 공격을 이끌고 있다. 수비에서도 안정감을 유지하고 있으며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전술적 완성도는 여전히 팀의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맨체스터 시티는 이번 시즌에도 챔피언스 리그 우승 후보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경기는 홈에서 주도권을 쥐고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크다. 과르디올라 감독의 전술적 유연성을 바탕으로 중원에서의 강한 압박과 패스 플레이로 상대 수비를 흔들려 할 것이다. 엘링 홀란드는 여전히 팀의 주 공격 옵션이며 측면에서의 속도와 중앙에서의 침투를 통해 득점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인터밀란은 이번 시즌 세리에 A에서도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강력한 수비력과 역습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경기를 펼치고 있다. 특히 공격에서는 라우타로 마르티네스가 중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중원에서도 니콜로 바렐라와 하칸 차라노글루가 팀의 흐름을 조율하고 있다. 인터밀란은 전통적으로 수비에 중점을 두며 역습을 통해 득점을 노리는 팀으로 이번 시즌에도 유럽 무대에서 그들의 전술적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수비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며 역습을 통해 맨체스터 시티의 수비를 공략하려 할 것이다. 라우타로 마르티네스와 니콜로 바렐라가 중심이 되어 공격을 이끌며 세트피스 상황에서 득점을 노릴 가능성도 크다. 하지만 맨체스터 시티의 압박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견뎌낼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두 팀의 전력과 최근 성적 그리고 홈과 원정 성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맨체스터 시티가 우세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밀란은 강력한 수비로 저항하겠지만 맨체스터 시티의 공격력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맨체스터 시티 승리를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로 파리 생제르맹 대 지로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파리는 이번 시즌 프랑스 리그 1에서도 여전히 상위권을 유지하며 강력한 전력을 자랑하고 있다. 강력한 공격력을 바탕으로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수비에서도 안정감을 유지하고 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당연히 상위권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홈에서 매우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다. 파리의 파르크 대 프랭스에서 펼쳐지는 경기는 파리에게 큰 이점을 제공하며 홈팬들의 열렬한 응원 속에서 공격적으로 경기를 풀어나갈 것이다. 파리는 홈 경기에서 상대를 강하게 압박하며 많은 득점을 노리는 팀이다. 이어서 지로나는 이번 시즌 라리가에서 인상적인 성적을 거두고 있다. 특히 탄탄한 수비와 빠른 역습이 강점이며 공격진에서는 크리스티안 스투아니와 빅터 치간코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로나는 전통적인 강팀을 상대로도 끈질긴 경기를 펼치며 중원에서의 강한 압박과 효율적인 전개로 상대를 견제하는 팀이다. 그러나 유럽 대항전에서의 경험 부족은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원정 경기에서도 수비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라리가 원정 경기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비적인 전술을 펼치며 상대의 공격을 차단하고 빠른 역습을 통해 득점을 노리는 전략을 구사한다. 그러나 PSG와 같은 강팀을 상대로 원정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파리와 지로나는 UEFA 대회에서 맞붙은 적이 없으며 이번 경기가 첫 번째 맞대결이다. 두 팀의 전력과 경험 차이를 고려했을 때 PSG가 전력면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지로나는 유럽 대항전에서 첫 시즌을 맞이했기 때문에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경험 차이가 크게 느껴질 수 있을 것이다. 지로나가 수비적으로 저항하겠지만 파리의 공격력을 막아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파리 생제르맹 승리를 추천합니다.